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혼자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들으셔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꼈을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의 순간.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연락처가 다 사라졌을 때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은 곁에 있는데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전화는 할 수 있는데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얼굴 앞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 없어서 답답할 때,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올 때, 이런 순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외로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대가 남아있을 때 생기는 고통이다. 오늘은 그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부. 외로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어서 외롭다. 연락이 줄어서 외롭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롭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전화를 해야 하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연락이 와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더 외로웠던 순간?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더 허전했던 순간?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로워진 순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더 외롭다니? 정약용 선생은 외로움과 고독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것은 고독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즉,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생깁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외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명과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가서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웠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외로움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이 감정을 혼자만의 문제라고 착각할 때라고.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외로운 걸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2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 젊을 때의 외로움은 사람을 향합니다. 누군가 만나야겠다. 사람을 더 사귀어야겠다.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어납니다. 외로우면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아, 오늘 친구 만났으니까 괜찮아? 사람들과 얘기했으니까 기분이 나아졌어.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안으로 향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나만 이렇게 느끼지? 사람들이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혹시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이때 외로움은 사람을 향하지 않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갈 곳을 잃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자니 부담스럽고 혼자 있자니 외롭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될까요? 젊을 때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질 때도 있다는 걸,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데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점점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기대가 너무 큰 건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관계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마음이 깊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고, 진짜 이해받고 싶고, 진짜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드물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겁니다. 3부. 외로움이 말을 바꾸는 순간,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처음엔 그저 묻는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왜 연락이 없었어? 바쁘셨어요? 순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 안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요즘 연락이 뜸하네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말들 속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말투와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나는 아직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아직 친구인가? 당신은 나를 생각하고 있나? 이 확인을 요구하는 말은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 화났어? 나 때문에 기분 나빴어? 내가 뭘 잘못했어? 처음에는 대답해 줍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바빠서 그랬어. 하지만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왜 자꾸 확인을 받으려 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지? 이 사람과 있으면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때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을 잃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외로움이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항상 연락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이런 말들은 외로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 이 사람과 있으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4부. 외로움, 서운함, 단절의 흐름. 외로움이 쌓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표정으로, 태도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왜 나한테만 연락 안 해? 이 말을 하지 못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만 빠뜨리고 만났어? 이 말을 하지 못하면 태도가 차가워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요즘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왠지 불편한데? 뭔가 서운한 것 같은데? 하지만 물어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를 큰 싸움이 아니라
쌓인 말 없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아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쳐서 떠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자꾸 눈치를 봐야 해. 이 사람은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해. 이 사람은 항상 서운해해.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분을 살펴야 해. 이런 느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부. 외로움을 없애지 말라는 이유.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해야 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해. 마치 외로움이 병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외로움을 관계를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채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신호,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기대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역시 아니야. 이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 외로움은 조용해집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래, 외로울 수 있지.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이 채워줘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야 할 시간이라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게 된다고.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6부. 외로움을 다루는 3가지 태도. 정약용 선생은 외로움을 다루는 3가지 태도를 알려줍니다. 첫째, 외로움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외로워.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외로워. 우리 집안이 이래서 외로워. 설명할수록 감정은 왜곡됩니다. 외로움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감정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원인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외롭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전화하고, 외로워서 만나고, 외로워서 매달리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붙잡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왜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 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패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주말을 보낸다고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을 가다듬는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7부.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지나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애쓸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나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8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울 때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느껴질 때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말고 30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건지요. 둘째, 하루에 한 가지 혼자 즐기는 일을 만드세요. 혼자 커피 마시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음악 듣기.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면 외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혼자 밥을 먹으면 왠지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되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 일기를 써보세요.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종이에 쓰세요. 외로움을 글로 쓰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아,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일기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나를 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외로움을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외로움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엔딩.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기대가 남아있을 때 생기는 고통이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누군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는 기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외로움을 느껴요. 이 부분이 특히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다시 찾아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